많았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네이버 괜찮다, 그리고 더존 비주는 2차 목표가 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역시 앞으로의 수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겟더 베럴스탁 민푸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인 가운데 수급의 맥은 어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외인이 팔고 기관이 조금 지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포인트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베스트 30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 저녁에 나온 뜨거운 이슈들 점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8시 반입니다.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자정부로 계약 해지를 하겠다, 어도와 계약 해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와 관해서 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당분간 하이브 결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 여부를 네. 좀 떠나서 주식의 흐름만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그래서 주식의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뉴진스 어도의 매출을 제외하고 현재 밸류 가치가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자정부로 해서 두 양쪽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쵸. 주가에 노이즈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 내일 개파락을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밀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19만 원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엔터 쪽이 굉장히 지금 ETF 자금들이 많이 유입도 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JIP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하이브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일단 오늘부로 해서 어도와 뉴진스의 매출을 제외한 밸류 평가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미래 방탄 BTS나 이제 여러 가지 월드 투어 등의 매출이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량을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한번 늘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도 꽤나 좋은 타이밍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노이즈가 외부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악재 소멸의 관점으로 주식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제 19만 원을 지키는지 여부가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 19만 원 선이 추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내일장 흐름부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그에 앞서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 씨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도 역시 오늘 저녁에 전해졌는데요. 대한항공은 이 내용을 미국에 보고를 했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으로 좀 마무리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 본부장님, 항공주 앞으로의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초에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쵸? 이제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공주들의 추이가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대한항공의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물량 중에 대부분이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한 달 반 정도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쪽들이 대부분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좀 핫했었던 콘텐츠라든지 바닥권에서 핫한 종목군들 전부 다 연기금이 땡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합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삐뚤어진다라는 생각의 그런 리포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 어차피 진행이 될 거다라는 방향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냥 주가의 연속성은 더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TA항공이라든지 기타 노선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 오히려 좀 급등을 할 것 같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우상향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만약에 기관에서의 좀 수급 이탈이 나오면 단기적인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결합 이후에 아무래도 좀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세론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눌린다라고 한다면 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생각은 거의 9할 이상은 상승. 만약에 변수가 나오면 눌림의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그렇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된 이슈고 시세 연속성이 예상된다. 혹시나 수급 이탈로 세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나온 두 가지 뜨거운 이슈 체크를 해봤고 그럼 이제 베스트 30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30개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1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차지했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어제 저녁에 전해졌죠. 또 외인 1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지를 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강했던 가운데 셀트리온에 오랜만에 양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네이처셀도 수급이 강했고 노을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 잠시 점검을 해봤고 이 중에서 혹은 이 밖에도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체크해볼게요.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셀트리온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일단 바닥권에서 좀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이제 수급들을 보여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주가의 부양에는 여러 가지 뭐 능력도 있겠지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네. 홍콩에서 진행된 이제 IR에서 여러 가지 좀 포부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시밀러 여전히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판매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시장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종합 제약사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하방 추세를 좀 꺾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많이 보였고요. 이제 최근에 9월부터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오히려 또 역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다가 오히려 실망으로 많이 전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일단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언제든 시장에서 누가 좋은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외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알테오지나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했었는데 비해도 오히려 이제 좀 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연도 혹은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계획 자체는 괜찮고 셀트리온 자체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라 여전히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이전에 한창 잘 나갔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제약사들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어느 정도에서 매물대에 근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19만 원대 매물대가 정말로 좀 두터운 매물대인데 내일 만약에 이 매물들 소화하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비중을 늘리실 분들께서 내일 매물을 소화하는 걸 보고 한 번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까. 적어도 이제 주봉 정도 하나 다음 주까지는 비중 늘리실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19만 원대 매물을 한 1, 2주 정도 소화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뭐 소화를 하는 척하다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금리 인하의 수혜까지 좀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셀트리온이 한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돈 잘 버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약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김진만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돈 잘 버는 기업이다. 다만 이 19만 원대 분수령 그리고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하범 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력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국내적으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쪽에서도 그렇고요. 뭐 유럽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탈원전에서 원전화를 다시 선언하는 나라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제11차 기본전력 수급 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SMR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도 꽤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과의 좀 MOU를 맺게 되면서 또 원전에 대한 협력 부분을 좀 강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체코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지역에서도 굉장한 기업들이 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그냥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뉴스켈 파워라는 티커명 SIMR이죠. 그런 회사와 또 조단위 계약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넘버 자체도 좀 바뀌는 기조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에 11월 달부터 수집 데이터가 바뀌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선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펀더멘탈 그리고 산업적인 기조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잘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기업들에서도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 뭐 전거래일이 조금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요즘에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우상향 기조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습니다. 사실 베스트 30의 수급 강자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자세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김진만 대표님, 셀트리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너무 못 가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내일 어느 정도 19만 원대 매물이 한 일주일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갖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이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종목이긴 합니다.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하범 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원전의 수요 기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산업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주봉이나 월봉에서 돌아서는 걸 보셔야 되는데 네.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월봉상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입니다. 조선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중장기 배팅을 걸어볼 만한 그런 라인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베팅의 가능성, 특히 월봉상 흐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유니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는 휘토르 관련주로 조금 사실 뭐 밸류나 이런 측정보다는 일단 테마성 이슈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휘토류가 미중 무역 경쟁의 핵심 자원으로 중국 쪽에서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보통 관세를 이제 걸 때 중국 쪽에서는 휘토류 이제 수출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휘토류라는 광물은 이제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좀 이제 매장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휘토류가 이제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좀 환경 문제를 조금 이제 야기를 함으로써 중국 쪽이 거의 대다수를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은 있지만 좀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구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을 할 때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력도 존재를 하고 있고 유니온뿐만 아니라 뭐 유니온 머터리얼이나 여러 가지 좀 휘토류 관련주들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 자체는 좀 완성이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밸류 측정보다는 둘이 어느 정도 이제 무역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외국 외신계 기사를 통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꾸물꾸물 올라오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올라서 내일 어느 정도 시세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지켜보시게 되면 비슷한 거의 이제 휘토류 관련주들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 내일 한 6,000원대에서 한번 정도 튕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내일 만약에 장이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 시세가 연속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장이 좋으면 내일 매물대를 맞고 튕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수의 인버스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고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집권을 다시 하게 되면은 아마 지수의 인버스 종목으로 아마 이런 이제 휘트로 관련주들이 시세를 꽤나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대시세를 분출하기에는 조금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정권의 교체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제한이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마 대시세가 나오려면 트럼프가 행정부 지위를 다시 잡고서 그 나온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 따라서 대시세는 한 번쯤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빅토리 관련주들 대부분 아마 내 윗꼬리를 많이 남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매해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내일 달라붙기에는 조금 부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유니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수 인버스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대시세는 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슈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 U+입니다. 뭐 통신주들 최근에 굉장히 산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배당적인 매력도에서의 부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바닥권에서 수급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의 상승 추이가 많이 나오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데는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 회사가 다른 통신주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던 이유는 주주 환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꽤 약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이제 할인 요인이 대거 좀 소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40% 중반 정도 그리고 텔레콤은 거의 목에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환원 정책이 있더라도 수급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기 힘든데 LG U+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최소 10%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보기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KT가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많이 꼽히겠지만 아마 차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LG U+ 쪽으로 상당히 좀 기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바닥권에서 좀 가격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통신주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종목 역시나 수급 쪽으로 보셨을 때 기관에서의 엄청난 대량 매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의 매수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깡패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좀 주가의 단기 5일선과 이격이 벌어져서 좀 눌림이 나왔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만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연말 배당 매력에 대한 픽스를 하기 전까지는 뭐 계속적인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LG U+ 살펴봤습니다. 최근 강한 수급과 시세 자세히 짚어드렸고요. 후발주자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여력도 남아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먼저 하 본부장님, LG U+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밸류업 기대감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하단에서 나왔는데 주주 환원율을 최대 60%대까지 중장기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권에서 뭐 KB금융이나 이런 쪽도 40% 정도이고 뭐 이제 추후에 50%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환원율이 60%면은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별도 수익에 따른 또 이제 환원 정책을 추가로 한다라고 하니 이거는 앞으로 수익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조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AI가 요즘에 같이 붙어주고 있어 통신업체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성장까지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니 이 종목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에 AI까지 키워드로 붙어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이번엔 김진만 대표님, 유니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내년도에 대시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네. 일단은 내일은 어느 정도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과 짧은 호흡 모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퓨런티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고 이제 최근에 또 시세가 잘 나오다가 오늘 조금 이제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먼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국내 업체들은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영위하는 쪽은 뭐 현대오토에버 정도로 제외하고는 뭐 크게 좀 슈아 소프트 라인을 제외하고는 조금 이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라이다 쪽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퓨런티어는 일단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로 일단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자체가 좀 많이 올라서 국내 자율주행 업체도 꽤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일단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대시세는 분출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만들어가는 와중에 조금 하락폭이 있어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께 조금 걱정을 하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눈을 딱 감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하루 이틀 정도 밀릴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자율 관련된 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SNS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아마 그 SNS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국내 테마가 아마 매일 형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율주행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고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준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나 규제를 좀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 아마 실수의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자율주행 부품을 만드는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보이지만 또 국내는 또 테마 이슈가 꽤나 핫하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퓨런티어 마찬가지로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세 자체는 한 뭐 좀 멀리 보시게 되면 35,0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조금 이제 SOS랩이라고 비슷한 이제 섹터는 많이 올랐는데 요 종목은 떨어져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시는 좀 자율주행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닌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기관 쪽 물량이 나올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에 나올 때마다 아마 조금씩 물량,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퓨런티어의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오늘 하락 부분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이제 길게 보실 분들은 35,000원, 4만원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자율주행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재료를 공급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조정받아도 결국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 종목으로 퓨런티어 만나봤습니다. 바로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기업은행입니다. 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금융주가 밸류업과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좀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융주에서 중요한 게 CET-1에서 보통주자본 비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기업은행이다 보니까 그게 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정부 주도하에로 또 진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환원책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고 왔냐? 7.3% 배당. 좀 꽤 크죠. 그래서 매력도가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우상향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거는 모든 회사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대 마진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출로 다들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은행 중에 처음으로 폴란드 법인 설립 인가를 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다변화 같은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과 기업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배당 매력도도 높고 국내 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이 폴란드 법인 설립 인가 취득한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바로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대표님, 퓨런티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자율주행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세 내년도에 조금 더 강하게 뻗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물량을 모으실 분들은 아마 올해 전에 조금 더 이제 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봄을 기다리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취해볼게요. 자, 이번엔 기업은행 한마디 하창원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 매년 나오는 얘기죠. 네,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눈 또 감았다 떠보면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나오는 말을 또 하게 되는 건 정말 클래식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베스트 30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말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